지금 강북에 있는 25평대 아파트들이 이 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이 넘어서 이상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부동산 시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의 20평대 아파트마저도 15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거래량이 줄면서 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거래량에 관련된 기사예요. 자, 보면은 8월에 주택 거래가 40% 급감해서 매수세 위축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지난달 주택 매매 거래량이 7월에 비해 4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통계 자료를 보면.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이 매매 거래량은 약 40%, 그러니까 39.7% 감소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놓고 보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 수치보다 더 높아요. 43.1%가 거래량이 줄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감소폭이 더 커서 45.8% 매매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서 줄었다고 합니다. 지방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7월에 비해서 35.8%가 줄었어요. 자, 그리고 이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도 역시 소폭 거래량이 하락했는데 전월세 거래량도 지난달 거래량에 대비해서 약 4.3%가 전국 수치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통계 자료만 놓고 봤을 때에는 거래량이 감소했다?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당연히 거래량이 낮아지면 가격도 당연히 낮아지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냥 상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서 한번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비슷한 시기에 나온 기사입니다. 실거래가 15억 원 안팎의 비강남권 아파트예요. 20평대. 자, 보면은요, 아크로 리버하임. 물론 이 아크로 리버하임은 동작구에 있는데 뭐 굳이 따지면 강남권이죠. 요거 빼고 나머지 광장동의 힐스테이트라든지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경희궁자의 2단지 레미안 웨스트림, 이편의 세상 신촌, 이편의 세상 옥수 파크힐즈. 자, 요런 아파트들은요 다 강북에 있습니다. 강북에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이 15억을 찍은 것도 있고 15억에 근접한 녀석들도 상당수라는 겁니다. 자, 요게 거래가 언제 됐냐? 다 최근에 거래됐어요. 8월달, 9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때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근데 자 보면은요, 이 비강남권, 그러니까 강북권이죠. 강북권의 20평대 아파트가 지금 15억 원이 넘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 자세히 보면 이 녀석들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신축급이라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새 것도 물론 있지만 대다수가 10년이 안 된 신축급 아파트라는 겁니다. 요게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계속 이어보면, 자, 710 대책이라든지 84 대책, 이러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초고가 아파트인 15억 원을 넘겼다는 게 굉장히 주목이 된다. 이 부동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심리시장이거든요. 심리가 굉장히 좌우하는 시장인데, 자, 15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동안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였어요. 왜? 이 15억이 넘어가면은 대출이 아예 안 돼요. 주택담보대출이. 규제지역에서죠.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부동산 주택 구입할 때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어떤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에 한 9명은 대출을 끼고 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억이 넘는다라는 건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강북에 있는 25평대 아파트들이 이 대출이 안 되는 15억 원이 넘어서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앞서 지금 거래량은 굉장히 줄어들어서 매수세는 감소하고 있는데 어느 한편에서는 15억을 넘어서는 20평대 아파트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기사 이어서 보면은요, 올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전용 59제곱, 그러니까 25평형이죠. 이게 15억 이상으로 거래된 단지들이 이게 증가세래요. 자, 그리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의 어떤 조사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이 8월 달까지 실거래가 된 아파트들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25평형 이 아파트가 15억이 넘는 게 강남 3구가 유일했거든요. 강남이라든지 뭐 서초, 송파 요 세 개 구만 이 15억이 넘었었는데 올해에는 동작구라든지 광진구, 마포구, 양천구, 용산구까지 해가지고 총 8개 구에서 15억이 넘긴 25평짜리 아파트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기존에는 이 강남권에서 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이 상승세가 이제는 이 강북권까지도 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승세가. 자, 그래서 왜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자, 최근에 부동산 같은 이러한 자산들이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과거에도 물론 각광받았었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안전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부동산만한 자산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최근에 어떠한 일련의 사태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이 다 하락하고 있죠. 한마디로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한 와중에 우리는 경험적으로 과거 뭐 외환위기라든지 금융위기 겪어오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위기 때는 물론 부동산이 잠깐 침체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 놓고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거는 흐름이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프상으로는 결국 오른다라는 거를 우리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같이 어려운 이 시장에서도 이 부동산에 자금들이 많이 몰리고 돈들이 몰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GDP 같은 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규모가 증가했다라는 거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사람은 어떡하죠? 그 돈을 뭐 쌓아두고 있을 건가요? 써야 되잖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더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이 욕구들도요, 당연히 증가를 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게 뭐죠? 이 똘똘한 한 채잖아요. 똘똘한 한 채. 자, 어떤 똘똘한 한 채? 희소성이 이 높은 주택으로 몰리는 수요들로, 똘똘한 한 채를 이 희소성이 높은 주택들로 찾아가고 있잖아요. 주로 이런 것들이 어디냐면 강남권이라든지 혹은 신축급 아파트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어떤 통계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이런 신축급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단 말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강남을 잡지 못해서 오는 이 심리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또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키 맞추기라고 부르죠. 키 맞추기.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거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가격이 형성이 되죠. 보면은 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게 여기가 바로 강남 재건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강남의 이 재건축 주택들의 가격이 빠지지가 않으니까 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강남 재건축의 가격을 따라가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이 강남 재건축 밑에 있는 애들 따라가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아래에 있는 애들이 바로 위에 있는 애들 가격을 쫓아간단 말이죠. 왜? 얘가 아직도 굳건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 키 맞추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얘가 아직도 굳건해서. 자, 그래서 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요타 이렇게 설명해드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상하게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부동산 시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어떠한 커다란 변곡점, 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강남 재건축을 잡을 수 있는 어떠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현 부동산 시장, 과거와는 다른 이상한 이 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